안녕하십니까. 한문학 강좌 TV를 맡은 이한영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자, 우리가 그 글을 읽다 보면은 예, 똑같은 말을 변형해서 글을 써 나가고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예. 어떻게 보면 오늘 이제 도덕경 중에 소위 말해서 도경, 덕경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소위 도경의 거의 이제 마지막 단계로 계속 접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어떤 뭐 특별한 말이 없어요. 네, 반복적인 거니까. 자, 도상무명이라. 이건 너무나 우리가 잘 알고 있죠. 도는 항상 이름이 없다. 자, 이름이 없다고 하는 걸 뭐라고 그랬죠, 여러분? 형태가 없으니까 이름이 없죠. 보이지 않고 없다고 하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고 만질 수 없고 느낄 수 없고 들을 수 없고 그렇기 때문에 뭐라고 규명지을 수 없다 이런 뜻이죠. 이름이 없다고 하는 것은 그 이면의 그 뜻을 우리가 지금은 여러분들이 이제 충분히 이제 받아들일 수 있다고 봅니다. 저도 물론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항상 비교하죠, 여러분. 자, 노자는 뭐라 그랬죠? 상선. 제일 좋은 거는 뭐라 그랬죠? 상선, 약, 수. 이거는 뭐죠? 이름이 있죠. 볼 수가 있죠. 이런 거는. 이름이 있고, 이름이 있고, 볼 수가 있고, 가견, 볼 수가 있잖아요. 이렇게 비교를 해서 얘기를 할 때는 우리가 모든 사람한테 상선 예를 들어서 여기 대신 기다. 상선은 아주 최고의 좋은 선은 기와 같다. 이거 누가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거는 글 쓰는 방식에 있어서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상선약수라는 말이 뭐 좋은 말이다, 나쁜 말이다. 저는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글 쓰는 방식에 있어서 예전 사람들은 이런 식으로 이해를 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죠. 비유를 하는 데 있어서 비유를 하는 게 뭐죠? 성경에도 예수님이 어떤 비유가 12개가 있어요. 근데 굉장히 쉽지가 않습니다. 예. 어떤 가리라든가 뭐에 대해서 하늘나라는 포도나무와 같다. 또는 잔치집과 같다. 이런 식으로 계속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누구나 그 시대에 그와 같은 말을 하면 이해할 수 있는 것을 들어서 얘기를 하죠. 예. 자, 그런데 여기서는 도라고 말했기 때문에 뭐라고 언급할 수가 없는 거죠. 말할 수 있다고, 이름을 붙일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바로 거기에는 그러나 도는 항상 그러나 도는 말할 수도 있고 볼 수도 있고 느낄 수도 있죠. 그것은 도의 일면, 우리가 현상에서 경험되어지는 어떠한 일면을 가지고 얘기할 때는 이름이 따르게 되죠. 그런데 그 다음에 글이 미묘하게 썼다는 거. 이 박은 통나무라 그랬죠. 통나무는 비록 작은 것이나 천하가 그 사람을 능히 신하로 삼을 수 없다. 왜 도라고 하는 말에서 이 박이라는 말이 나왔을까요? 자, 도는 이름이 없고 형태도 없죠. 무물이죠. 무상이죠. 그런데 박이라고 하는 건 통나무죠. 나무의 원목이죠. 원목 그 상태. 이게 가장 도에 가깝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비교를 한 거예요. 사람들한테 얘기를 해줘야 되잖아요. 말을 하기는 해야 되잖아요. 하기는 해야 되는데 말하면은 그것이 올바른 말이 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가장 원형에 가깝게 말을 하기 위해서 이 박이라고 하는 말을 쓴 겁니다. 박은 원목, 통나무는 비록 작다 하더라도 천하가 그것을 능히 신하로 쓸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후왕이, 자, 여기에서도 이런 말들, 후왕이 만약 능히 지킬 것 같으면, 그것을 지킬 것 같으면, 이 박이죠. 이 소박한 것, 원형을 지킬 것 같으면, 만물이, 모든 백성들이 스스로, 장차 스스로 손님처럼 나한테 올 것이다. 이거를 다른 식으로 표현하면 내왕. 내왕. 만물이, 백성들이 나를 와서 왕으로 섬길 것이다. 이런 뜻이에요. 글의 표현법이 다를 뿐이지 똑같은 말입니다. 천지가 상합해서 서로 합쳐져서 감노수, 아주
달콤한 이슬이 내려오고, 이게 이제 그 길조 있을 때 뭐 이렇게 감무수가 막 내린다 그랬죠. 이런 건 여러분 우리가 뭐 믿을 필요는 없고 농사가 잘 지어진다 이런 소리죠. 백성들은 위에서 윗사람이 명령을 내리지 않더라도 서로 자발적으로 균등해지고 평화로워진다. 정말 여러분 이상적인 어떠한 현실이죠. 이상적인 정치 철학이죠. 여기서 중요한 거는 도상무명보다 저는 박이라는 말, 제가 그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염담 뭐 이런 말이 나오면은 이것은 도가리구나. 글이 자 어떤 글을 봤을 때 이 박이라는 말이 나왔을 때 소박하다 또는 박이다 이라는 말 나왔을 때 이것은 도가적인 사상을 가지고 있는 글이라고 해서 우리가 간접적으로 이해하시면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여러분 이게 어려운 말입니다. 이게 시제 유명하니 명역 기유. 저도 이게 쉽게 이해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왕필을 보면은 어느 정도 이해가 되고, 자 비로소 이 제라고 하는 거 뭐를 제한다는 거죠? 우리가 다듬다 이런 뜻이죠. 제라고 하는 것은 처음 다듬으로써 이름이 있게 된다. 도라고 하는 것은 도상무명이라 그랬잖아요. 도가 이름을 갖는다는 건 뭐죠? 제재 받았을 때 그것이 도라고 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우리 일상생활에서 이 현실에서 어떤 식으로 다듬어지고 규격화되어질 때는 이름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질이 나타난다는 거죠. 그러나 여기서는 자 뭐를 봐야 되냐면 앞에서 우리가 제가 여러분들 이 통나무가 이 통나무가 비로소 다듬어졌을 때, 구분이 되었을 때, 구별이 되어지고 나뉘어졌을 때, 그게 바로 그 노자에 나오는 별과 석이라는 거예요. 구분되어지고 나뉘어졌을 때 이름을 갖는다. 자, 원목이 상황에 따라서 필요에 따라서 술그릇이 될 수도 있고, 밥그릇이 될 수도 있고, 또는 제기에 쓰이는 용품이 될 수도 있고, 또는 가구, 또는 책상, 이런 거, 침대, 이런 식으로 다듬어지는 이름을 갖게 되죠. 이것은 술잔, 이것은 제기, 이것은 침대, 이것은 의자, 이런 식으로 이름을 갖게 되잖아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은 여러분, 현대 그러한 소위 말해서 언어 철학이라든가 이런 데서 굉장히 중요한 이렇게 의미가 서로 이렇게 상통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름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생각할 때 아무런 생각 없이 이렇게 받아들일 수가 있지만 이 이름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것을 이름을 부르지 않으면은 서로 대화가 소통이 안 됩니다. 여러분 눈 뜨고 앞에 보세요. 여러분 앞에 펼쳐지는 세계는 어떠한 물질, 모든 것이 있지만 알고 보면 모든 것이 이름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무슨 말을 하게 되면 이름을 부르게 되면 여러분들은 그 이름을 통해서 어떤 이미지가 바로 입력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통해 가지고서 대화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과거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대 지금서부터 2000년, 3000년 전에 있었던 일이라 하더라도 올바른 글자, 올바른 어떠한 표기 방식에 의해서 우리는 어떤 정신이 서로 이렇게 공감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나도 모르고 남도 모르는 용어를 쓰게 되면 같은 시대 제가 여러분 이상한 말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 이해를 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런데 과거도 마찬가지예요. 좋은 글이라는 게 뭐냐? 언제든지 서로 통용이 되어지고 경험적 사실에 근거를 해서 쓰여진 말이 신뢰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증거와 신뢰는 인간 사회에 있어서 어떤 사회 현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기본적인 거예요. 나는 그런 뜻으로 말한 게 아니야. 그런 사람 있잖아요. 내가 존경한다고 진짜 존경하는 줄 알았어? 이런 식으로. 이거는 비신뢰적인 말이잖아요, 여러분. 상대방에 대한, 사회에 대한 격려라는 말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인간을 좋다고 따라다니는 국민들이 많다는 거. 참, 기본도 안 갖춘 겁니다. 그런 것이 바로 나라를
혼란하고 사회의 신뢰성을 무너뜨리는 겁니다. 가장 기본적인 거죠. 예. 그러니까 장황한 말을 쓰는 사람들은 우리가 항상 조심을 해야 돼요. 예. 그러니까 여기에 전부 다 그런 뜻이 내포되어 있다는 거. 예. 이름을 가지게 된다는 거. 그 이름에 가지게 되면 거기에는 어떠한, 이게 또 미스터리예요. 그 이름에는 또한 이미 어떠한 의미, 의도, 명분, 법칙 이런 게 있게 마련이다. 예. 그 다음에 아주 정말 멋진 말이 또 나옵니다. 무릇 또한 여러분 이런 거는 접두어입니다. 그냥 글 쓸 때 써도 되고 안 써도 됩니다. 예. 부자 대신에 여러분 그 기자를 또 써도 돼요. 기역 이렇게 써도 됩니다. 또는 개자를 써도 됩니다. 예. 다만 이제 이런 부를 문장을 약간 전환시킬 때 이렇게 씁니다. 무릇 이런 말도 여러분 고문에서는 부를 쓰지만 후세에 가서는 또 이런 말도 변형돼서 쓴다는 거. 개자를 씁니다. 다 이렇게 덮을 게, 다게 이런 거. 개역도 장차 지지라. 여러분 지지란 말 잘 아시죠? 끝일 때를 알게 된다. 대학에서 경물 취지에서 제일 먼저 나온 게 뭐죠? 지지 이후의 유정이니 정 이후에 뭐 유정하고 뭐 안 이후에 능한 뭐 저거 하고 편안하고 이런 게 있잖아요. 그리고 그 대학 그 첫 장에서도 그 명명도, 신민, 지어지선 이런 게 있잖아요. 지자가 나오잖아요. 예. 대학에서 가장 중요한 거, 아니 어떻게 보면은 동양 철학에서 가장 중요한 말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이 지지라고 합니다. 지지. 끝일 때를 알아야 된다. 자, 이것도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끝이는데 내가 끝이는 것을 얻는 게 아니다. 득지. 끝이는 것을 내가 얻는 게 아니다. 예, 이게 표현이 잘못된 겁니다. 이게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멈춰져 있다. 이게 멈춰져 있는 게 뭐죠? 예, 이게 바로 지선입니다. 예. 우리가 명덕에서도 나로 봤을 때 명덕이 지선이고 사람으로 말했을 때는 사람한테는 그 신민이 지선이에요. 그래서 모든 사물은 지선이 있다. 그러니까 모든 사물에는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물이잖아요, 여러분. 물에는 끝임이 있다는 거예요. 끝임이 뭐냐? 이게 지선이에요. 이게 법칙입니다. 법칙. 법칙. 그래서 유명한 시전에 유물유축이라는 말이 나와요. 이게 시전에 이와 같은 말이에요, 여러분. 그냥 하찮은 말이죠. 물건이 있으면은 어떠한 물건이 있으면 거기에는 어떠한 법칙이 있다라는 말인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죠. 물이 있으면 법칙이 있다. 물이 있으면 이름이 있죠. 이름이 있으면은 끝임이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석을 해도 무방합니다. 그러니까 끝일 때를 알아야지 위태롭지 않다. 그래서 우리가 경물치지하는 이유가 뭐냐? 경물치지하는 이유가 경물치지. 물에 나가서 지를 이룬다. 지를 이룬다. 이 격자도 해석이 사람마다 많이 다르다 그랬죠, 여러분. 주자의 해석은 너무 조금 철학적이에요. 지나치게. 사변론적인 게 있습니다. 격은 원래는 공격하다. 자, 제가 그 전에 말씀드린 경물이라고 하는 건 뭐죠? 사물을 분해하는 거예요. 치지는 뭐죠? 사물을 다시 하나로 모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석해도 크게 문제가 없어요. 지지, 이 지자. 모든 것은 끝쳐 있습니다. 사람도 끝쳐 있어요. 근데 사람은 자기가 끝쳐 있는데 왜 끝쳐 있지 않다고 여기든가, 끝쳐 있지 못하는가. 그게 바로 선천적인 기질의 장애와 후천적인 욕망 때문에 우리는 스스로 끝쳐 있지 않다고 여기는 거예요. 이것도 제가 그 전에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죠. 이것은 전자칠판이거든요. 종이에다가 쓸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오직 전자칠판에다만 쓸 수 있는 물건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이름에는 전자 펜이라고 하는 것은 펜은 전자칠판에다만 쓸 수 있는 거죠. 이게 바로 끝쳐 있는 거죠, 여러분. 또 반대로 여기에 보면은 그 옵션에 보면은
제가 쓴 글을 지우는 기능이 있어요. 예, 그런 것도 마찬가지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든지 이것이 우리가 이런 말들을 그냥 추상적, 관념적으로 해석하지 마시고 모든 현상, 소는 힘이 있고 잘 뛰지 못하기 때문에 농사를 하는데 좋은 동물이죠. 이건 물론 사람의 편의상 그렇게 만든 거지만 거기에는 여러분 끄쳐 있는 거예요. 소가 가지고 있는 끄쳐 있는 거, 말이 가지고 있는 끄쳐 있는 거. 예, 심지어는 뭐 나비가 됐던 박쥐가 됐던 또는 우리가 한의학에서 인삼이 됐던 황기가 됐던 대왕이 됐던 거기에는 전부 다 약성이라고 하는 게 있죠. 예, 옛날 사람이 약성. 그것이 물론 다 맞는 건 아니지만 그 약성이 바로 그 약에 끄쳐 있는 거다. 이렇게 여러분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지 이 의미를 알게 되지 그렇지 않으면은 이 중요성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예. 비유하자면 도가 천하에 있어서 근데 원래 이럴 때는 도지체 천하 여기에 어조사 어자가 있어도 됩니다. 예, 도가 천하에 있어서 이렇게 도지제 천하에 마치 천곡 예, 시냇물이죠. 골짜기의 시냇물이 강과 바다로 흘러가는 것과 같다. 예, 여기에 생략되어 있죠. 계곡의 시냇물이 강과 바다로 인 것과 같다 그러지만은 그와 같이 바다로 흘러가는 것과 같다. 이렇게 해석하면 좋겠습니다. 이건 뭐 아주 유명한 얘기예요. 멋진 얘기죠. 예. 도는 무형하고 묶이지 아니해서 예. 형태가 없으니까 묶이지 않는 거죠. 예. 그런데 그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뭐라고 규정 지을 수가 없다. 예. 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도는 총체적인 거죠. 하나의 사물에는 사물의 도가 있잖아요. 그것은 구체적인 도죠. 그러니까 일물의 도죠. 이것은 총체적인 도. 예. 어떻게 우주를 간섭하는, 우주의 작용을 간섭하는 가장 총체적인 도라고 한다면 일물, 모든 하나하나 물에도 도가 있는 거죠. 법칙이 있는 거죠. 그것은 일물의 도, 일물의 이치죠. 우리가 농사 짓는 농사에도 법이 있죠. 도가 있잖아요. 그죠? 예. 바둑 두는 데 있어도 바둑에 도가 있고. 그런 글 쓰는 데도 글 쓰는 도가 있다. 이런 말 쓰잖아요. 예. 그것은 구체화되고 이름을 지을 수가 있는 것은 형체가 있고 뭐 어딘가에 묶여 있는 거죠. 예. 그래서 무명으로서 상으로 삼기 때문에 도상무명이라고 한 것이다. 박이라고 하는 물건은 박이라고 하는 것은 통나무라고 하는 물은 자 여기가 해석을 잘못하면은 문법적으로 하면은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어요. 무로서 마음으로 삼다.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냥 이것은 박이라고 하는 건 무의의 마음이다. 이렇게. 예. 박이라고 하는 것은 무의의 마음 때문에 그런 거다. 그러니까 어떤 것에 작용하지 않는다는 거.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하지 않는 게 아니라 그랬죠. 뭔가 인위적으로 그러니까 조작하지 않는 거. 어떤 의도성을 가지고 있지 않는 거. 그게 바로 무의의 마음이죠. 예. 또한 이름이 없기 때문에 고로 장차 도를 얻음에 있어서 자 그런데 우리가 그런 도를 어떻게 그 소위 말해서 닦아야 되고 얻어야 되느냐 모릅니다. 왜? 이름이 없고 형태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박을 본질 예, 또는 자연을 따르는 것만 못하다. 자연을 지키는 것만 못하다. 통나무를 그대로 지키는 것만 못하다. 자 이게 노자가 생각하는 사고방식이죠. 예, 육아에서는 아니죠. 끊임없이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예, 끊임없이 공부를 하고 다듬고 그래야 되죠. 예. 무릇, 자, 이것도 해석을 잘 해야 돼요. 이런 사람이, 도를 얻은 사람이, 이 박을 지키는 사람은 지자를 가히 신하로 삼길 수가 있고, 지자는 가히 신하가 된다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지자를 가히 신하로 용감한 사람은 가히 무로서 부릴 수가 있고 어떠한 솜씨가 있는 사람, 교묘한 사람은 가히 사로서 부릴 수가 있고 힘 있는 사람은 무거운 것을 들을 수 있게 한다. 시킬 수가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것도 여러분 그 통치 철학에서 보면은 됩니다. 이런 거. 인재를 적재적소에 활용하는 거. 어떤 사람이 A라고 하는데 능력이 있는데 C라는 데 갖다 시키면 그 사람은 업무를
잘 올릴 수가 없죠. 업무 능력 올릴 수가 있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어떠한 데에 능력이 있는지 잘 파악하는 것. 그게 바로 통치자가 해야 될 일이죠. 그리고 그 사람을 적재적소에 쓰는 것. 그게 바로 여러분 무의라 그랬잖아요. 무의. 무의가 뭐죠? 결국은 인물성, 인물지성. 물의 성을 따르는 거예요. 그냥 그대로. 자, 말은 쉽죠, 여러분. 그러면은 그 사람의 물의 성을 그대로 따른다고 했을 때 이것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통치자는 바보 멍충이가 돼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철인이에요, 철인. 소위 말해서 성인만이 무의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다는 거죠. 무의라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 아니라 물의 성을 그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자연이죠. 그것을 말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박이라고 하는 물건은 이것은 뭐 심란하다. 어느 쪽으로 치우쳐지지 않는다. 이것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때 이것은 형용사이기 때문에 요거에 대한 풀이입니다. 그러니까 요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다. 박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쪽으로 치우쳐진 게 아니다 이런 거죠. 술그릇은 술그릇에 치우쳐져 있는 거죠. 물잔은 물잔에 치우쳐져 있는 거잖아요. 이런 것은 다 치우쳐져 있는 거죠. 그런데 원형은 어딘가에 치우쳐져 있는 것이 아니다. 무엇이든지 만들어낼 수 있죠. 그런 것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무위에 가까우니 박이라고 하는 것은 무위에 가까이기 때문에 신하로서 만들 수가 없다. 그리고 포박 무위에서 그 원형을 끼어안고 아무것도 무위함으로써 무위해서 어떠한 사물, 외물이죠. 이거는 외물로서 그러니까 현상이라든가 사람이라든가 뭐 이런 거죠. 그 자기의 참된 것을 장애로 만들지 않고 욕망으로서 욕심으로서 그 사람의 온전한 원래 정신 상태를 해치지 아니하면 포박무의해야 된다는 거예요. 통치자는 포박무의해가지고서 어떠한 누군가의 저 사람은 참 말을 잘하고 저 후궁은 이뻐 막 이런 식으로 그 어떤 욕망이라든가 자기 내가 저 친구는 누군가 소개로 받아서 들어온 거기 때문에 저놈은 잘 써야겠구나 이런 식으로 훼손하지 않으면 물은 백성들은 스스로 손님이 되어지고 돈은 저절로 얻게 된다. 그래서 이것도 앞에서 나왔죠. 인법지, 지법천, 천법도, 도법 자연. 그래서 천지가 서로 상합하게 되면은 감로를 구하지 않더라도 저절로 내린다. 이런 뭐 글 쓰는 거야. 다른 데서도 많이 나왔죠. 감로를 구하지. 감로를 구하기 위해서 천지가 상합 하는 게 아니죠. 천지가 상합하면은 감로가 내릴 수도 있고 안 내려올 수도 있는 거야. 마음에 그런 자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표현하기 위해서 그런 거죠. 여러분 성군이 정치를 해도 가뭄과 흉년과 홍수가 옵니다. 자, 순임금 때 중국 역사에서 순임금이 얼마나 순임금이 어진 사람입니까? 어쨌든 그 책 내용대로 하면 그러나 순임금 때 요순 시절에도 여러분 7년 홍수가 있었어요. 7년 홍수 또 7년 가뭄이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감로입니까? 그러니까 요런 말은 나중에 저기 누구죠? 한나라 때 이런 게 뭐냐면은 요런 게 한나라 때 동중서가 어떤 주장을 했냐면은 천지 가뭉지설 천지 가뭉지설을 주장했습니다. 이게 옛날 사람들이 한 거예요. 임금이 정치를 잘하면은 태평성대가 오고 흉년이 오지 않고 풍년이 이루어진다. 이런 식이에요, 이게. 근데 이건 맞지 않잖아요, 여러분. 그죠? 그러니까 이런 거는 그냥 높이 평가하기 위해서 상고주의를 높이 평가해서 그러니까 청지가 상합하면은 감로수를 구하지 않더라도 감로수가 저절로 내려온다. 나는 그 진성 무의함을 진성을 지켜서 무의하면 백성들은 명령을 내리지 않아도 서로 저절로 자발적으로 평화로워진다. 뭐 이런 뜻 같습니다. 자,
그 왕필은 시제를 뭐라고 했었겠냐면은 아까 시제 유명이라는 말이 있었죠, 여러분. 그거는 굉장히 놀라운 말입니다. 시제라고 하는 건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왕필은 그 원형을 깎아서 나누어서 이런 소리예요. 나누어서 비로소 관장으로 삼을 때다. 예, 이거 우리가 앞에서 배웠죠. 자, 성인은 어떤 사람이냐? 요순 같은 사람은 그 백성들 가운데 신하들 가운데 그 다듬어 가지고 원목을 분해를 해 가지고서 적재적소에 우리가 어떠한 그릇을 만들듯이 통나무를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그 사람을 보고서 사람의 적조 그 물의 성에 따라서 적재적소에 해당되는 요즘 말하면 이제 장관이죠. 예. 예, 장관, 차관. 예. 그 업무에 담당하게끔 하죠. 교통부 장관, 교육부 장관, 외교부 장관, 문화부 장관 이런 식으로 만드는 때다. 그래서 비로소 관장을 이렇게 그 구분을 하고 그와 같은 제도를 만들게 되면은 불갑을 요즘에도 우리가 쓰죠. 불갑을 뭐뭐 하지 아니치 아니하다. 그러니까 강한 긍정이죠. 명분을 세움으로써 존비를 나눈다. 예. 이게 바로 시제 유명이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시제 유명성에는 이런 게 여기에는 원목에는 통나무에는 여러분 명분도 없고 존비도 없죠. 높고 낮은 게 없죠. 그러나 그것이 활용되어지고 구분되어져서 명분이 따라가고 거기에 따라서 활용에 따라서 높고 낮고 하는 그와 같은 개념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 이게 굉장히 현실적인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 소위 말해서 그 동양 철학을 잘못해가지고 비현실적으로 하고 청빈한 것만을 막 중요하시 여긴다든가 돈이 많고 열심히 일해서 돈 버는 사람을 경멸하고 조롱한다든가 그러면 안 됩니다. 간혹 가다가 뭐 자칭 철학자라고 뭐 길거리 철학자를 하는 인간이 그런 식으로 얘기해가지고 여러분 말하기는 좋죠. 그런 말 누구는 못합니까? 그러나 그것은 굉장히 비현실적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지금 얼마나 지금 살기 어려워요. 예. 끼니 먹기도 정말 연명하기도 결코 쉽지 않잖아요. 우리가 밥 먹고 사는 게 아니잖아요. 자식도 가르쳐야 되고 또 뭐 시집 장가 보내는 데서 또 얼마나 또 많이 돈이 들어갑니까? 예. 그게 현실적이잖아요, 여러분. 거기에 많은 고통이 따르는데 마치 자기는 초월해가지고 그러려면 혼자 살아야죠. 예. 물론 그 지금 혼자 살더라고요. 예. 근데 여러분 여기에도 보면은 불갑을 이렇게 왕필이 써놓은 참 잘 쓴 겁니다. 이런 게 불갑을 명분을 세워서 존비를 정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 고로 시제에는 이름이 있게 된다. 그 이름 속에는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 원목은 지나가는 길에 이 박이라고 하는 게 이 통나무라 그랬잖아요. 자, 통나무를 깎아서 또는 질그릇, 질그릇 그냥 질그릇을 만들 때 옛날 사람들은 이렇게 질그릇을 만들었어요. 이렇게 흙을 빚어가지고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가다 보니까 사람들이 어떤 짓을 하느냐, 그릇에 뭐를 만들죠, 여러분? 또는 어떤 경우는 이런 식으로 새 발자국 같은 이게 뭐죠, 여러분? 장식입니다. 나무를 처음에는 통나무를 깎아가지고 그냥 원형대로 썼죠. 근데 나무를 어떻게 되죠, 여러분? 거기에다가 무늬를 하고 채석을 했습니다. 이게 그런 게 전부 다 장식이잖아요. 그것은 소위 말해서 도가적인 행태죠. 근데 인간의 속성은 그렇게 발전해 왔습니다. 이게 바로 아름다움이죠. 미학을 추구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미학을.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랄까 질무문토기, 무문토기, 질무문토기 시대에 따라서 장식이 막 또 화려하게 변하잖아요, 여러분. 지금 현대에 여러분 밋밋하게 흰 그릇 쓰는 사람 없죠. 거기에 채색이 들어가 있고 얼마나 장식이 있습니까? 근데 인간은 그런 걸 좋아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발달해 있고 그것은 도가에서 말하는 것과는 다른 세계죠. 똑같은 것이 원형이 나누어졌을 때 사람은 거기에 대해서 무늬를 뒀고 장식을 하고 그런다는 거. 이건 자연 발생적이라고 저도 봅니다. 자,
이 문제를 소동파가 이런 식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이 소주는 소동파 동생 소철이 하는 거예요. 쓰는 글입니다. 성인이 이 박을 이 원목을 깎아서 그릇을 만들었어요. 그죠? 그런데 그 그릇에 따라서 이름을 붙였다. 이게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예요. 비로소 이름이 나타나는 거죠. 도상무명, 도는 원래 무명하지만 그것이 현실화되면서 어떠한 구체적인 사물을 통해으로 나타났을 때는 이름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런 뜻입니다. 삼박위기하니 인기제명이다. 그릇에 따라서 이름을 부여하게 된다. 그러니 어찌 이름, 이 순이라고 하는 것은 맹목적으로 따르는 거예요. 이름을 따라 가지고서 그 근본적인 거, 소박한 거, 원형을 잊어버릴 수 있어요. 우리가 어떠한 그 멋있는 그릇을 봤다 하더라도 그 그릇은 어디서 나온 거죠? 다듬지 않고 원래는 원목에서 나온 거잖아요. 그죠? 그 원목을 잊을 것이며, 요 말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좋은 뜻으로 쓰인 게 아니죠. 이익을 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익, 이런 것들. 어떻게 보면 장식 같은 거, 화려함. 무늬를 막 갖다 집어넣죠. 나무에 어떤 새라든가, 그 그릇에다가 새를 그려놓는다든가, 나뭇잎사귀를 그려놓는다든가, 이런 게 바로 축말입니다. 말을 따라서 근본은 뭐죠? 박이죠. 박을 잊어버릴 수 있겠는가? 멋진 글이죠. 또한 모두 이게 이제 접두어 글을 바꿨을 때 대체로 이런 소리니까 해석을 하지 않는다. 모두 다시 여기서 아주 유명한 말을 해요. 보구성. 성으로 돌아가는 것을 알아야지만이 여기서는 이렇게 썼지만 원래는 복기성 해도 됩니다. 또는 복기초. 장자는 복기초라는 말 썼어요. 그죠? 그 처음으로 돌아감을 알아야 된다. 처음이 뭐죠? 이게 박이죠. 원형으로 돌아감을 알아야지 이와 같은 이유로 만변에 처했더라도 위태롭지 않다. 해석은 굉장히 나름대로 멋있는 해석이에요. 여기서 소동파도 멋있는 말을 했죠. 삼박위기 인기제명. 멋있는 말이죠. 여기에 비로소 이름이 붙어 있다. 여러분 한번 조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이렇게 관념적인 말을 우리 한의사들 같은 경우는 한의사의 입장에 처해가지고도 얼마든지 다양하게 이와 같은 것을 적용해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과차 이양하면 이로부터 지나치게 되면 이런 소리예요. 이것도 옛날서부터 지금까지 쓰는 일종의 관용적인 말, 과차 이양. 이로부터 지나치게 발전이 되어지면 이런 소리예요. 지나치게 되면 실제로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아까도 질그릇이라든가 어떠한 나무 목재라든가 거기에 사람은 장식하게 됐죠. 그런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로 뒤로부터 그 소박한 것을 잃어버리게 되었다 이런 소리예요. 뭐라냐면은 장차 추구지 말을 다투게 된다. 근데 제가 어떤 검색하다 보니까 비교적 잘 해놓는데 해석 이걸 엉터리로 해석했어요. 이게 그 사람은 한문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실질적으로. 근데 굉장히 저도 남의 글을 좀 봤기 때문에 이거 엉터리로 해석했더라고요. 여러분 이 추구지 말도 일종의 관용적인 말이에요. 이 말이 뭐냐? 이입니다. 이. 그러니까 추구라는 건 이익을 위해서 다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소한 이익. 추구라는 건 여러분 칼로 이렇게 긁어내는 정도의 그 이익 같은 거. 그러니까 사소한 이익을 위해서 다투다 이렇게 돼요. 그릇이 만들어지고 그것이 이름이 가져지고 활용이 되면서 이익을 위해서 사람은 싸우더라는 거예요. 고로 명계 또한 그것이 이미 담겨져 있으니 이런 거죠. 그 속에는 여러분 이 이름 속에는 여러분 어떠한 싸움이라든가 분란 이런 것이 내포되어 있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장차 끝을 알아야 된다. 그래서 마침내 자 이름을 부여해가지고 이것도 참 굉장히 미묘한 말이에요. 저는 왕필이라는 사람이 23, 4세 어떻게 이런 글을 쓸 수가 있을까? 이거는 인식론에 있어서 현대 인식론에 있어서도
굉장히 어떻게 이렇게 서로 이렇게 와닿는 그런 같은 그 풀입니다. 예. 물에 임해서 이름을 임의적으로 지어서 어떠한 물건을 부르게 된다게 되면은 예, 알아야 된다. 마침에 근데 현상은 이 마침에 결국은 이것도 실치이지 뭐라고 하는 것도 해석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예. 자, 여기에도 해석이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치를 잃어버리는 어미다. 이것은 이렇게 해석하면 안 돼요. 이것은 제가 봤을 때는 치의 모를 하나로 보고 예. 정치의 원본, 원형, 본질을 잃어버리게 되게 된다. 예. 그래서 끝나야죠. 예. 그래서 우리는 장차 거기에 그 효용성의 그 법칙이라든가 거기에 뭐랄까 한계 정해진 것 이런 것을 알아야 된다. 근데 사람들은 마침내 이름을 부름으로써 물건을 부르게 되죠. 규정하게 되죠. 그리고 그것은 결국은 정치의 근본을 잃어버리는 행위가 된다. 그래서 끝일 때를 알아야지만이 위태롭지가 않다. 야, 이거는 우리가 생각해 볼 굉장히 여지가 있는 글이라고 봅니다. 제가 이거를 보면서 상한론 해석하는 데 있어서 결국은 뭐냐면 우리가 이런 문제 때문에 사실은 고민합니다. 어떤 것을 우리가 태양병이다 이와 같은 이 이름을 불러버리잖아요. 그래서 태양병을 어떻게 규정을 하잖아요. 양명병은 마찬가지고 이렇게 규정을 하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상한론 조문을 보게 되면은 이런 것들이 여러분 장애를 일으키게 된다는 거예요. 위태롭다는 거죠, 우리가.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런 것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그러니까 이름을 통해서 개념화 시키는 거, 이름을 하는 것. 그러니까 제가 지나치게 표현하자면은 우리는 이 세상을 보는 게 아닙니다. 누군가의 해석을 통해서 누군가가 규정한 전제 조건으로서 또는 이름으로서 세상을 본다는 거예요. 그것이 근본적인 문제를 왜곡시킨다는 거. 이게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아마 현대 철학이라든가 이런 언어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실질적으로 겉으로는 소통하는 것 같지만 소통하는 그 대화의 그 명분에 따라서 이름에 따라서 개념화 시키는 것이 서로 다르다는 거, 다를 수가 있다는 거. 그러니까 겉으로는 서로 얘기하는 것하고 소통하는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는 대화가 상당히 이루어지지 않을 수가 있다는 거. 대표적으로 여러분 민주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이것을 누가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이 민주라는 뜻은 다 다를 수가 있죠, 여러분. 이게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우리 사회가 지금 혼란을 겪고 있어요. 언어의 혼란, 이름의 혼란, 올바른 이름을 쓰지 않고 왜곡되어진 이름을 쓰는 게 이게 전부 다 인명의 후물인 거예요, 여러분. 천국이 계곡의 물이 강과 바다를 구하는 것은 강과 바닥을 부른 게 아니다. 부르지 않고 초청하지 않고 구하지 않아도 그냥 저절로 돌아온 거다. 생각이 없는 겁니다. 아예 강과 바다라고는 계골짜기에 물이 오던 말던 관계가 없어요. 생각이 없는 거예요. 멋있죠? 이런 표현들은. 세상의 그 천하의 도를 행하는 자는 그래서 명령을 내리지 않아도 백성들이 서로 조화롭고 균형을 이루고 구하지 않아도 서로 자득하니 마치 이것은 흡사 천국 계곡의 물이 강과 바다로 흘러가는 것 같다. 부르지도 않고 구하지도 않았는데 저절로 온다는 거예요. 이런 것이 철학적, 문학적으로 굉장히 뛰어난 표현이죠. 자,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